제가 오늘 강의 준비해서 스트레스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안 받으려고 애 많이 썼어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준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매년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매년 한 번씩은 해요. 올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올해 들었던 제 강의 제목 기억나나요? 다 까먹어요. 혹시 이거 마셔도 되나요? 예. 죄송합니다. 네, 이런 걸 했었죠. 오늘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는 혹시 스트레스 안 받고 사시는 분 없어. 없어요. 없죠. 살아있는 사람은 다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받기도 하거든요. 방금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 듣고 막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됐어요. 듣기가 안 괜찮았다는 분. 난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흐름이 약간 깨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나니까 여러분들은 젊은 세대시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온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온이 뭔가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거나 어떤 질병에 걸리는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 원인이 있더라고요. 특히 가장 많은 게 가족 관계. 관계가 좋으면 괜찮은데 안 좋을 때. 그다음에 재정적인 문제. 맞아요. 그다음에 뭐 누가 돌아오셨다 할지, 그다음에 본인이 병에 걸렸다 할지. 특히 우리가 지금 2020년부터 그랬나요? 올해가 3년째인데 내년이면 4년째 코로나로 아직도 저희가 예방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도 많이 적응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처음에 못 나가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엄청 힘드셨죠. 그래서 적응을 해가는데 또 검사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가 잘하지 못하지만 이제 적응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 쓰는 것도 너무 좋아요 이제. 처음에 막 답답한데 요즘 꼬마들도 아주 잘 쓰고 있더라고요. 안 그리고 써서 미세먼지 그래요. 공해. 그다음에 패션이 됐어요. 패션이 그쵸. 여기 있는 분 중에 똑같은 마스크를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색깔이 다르든지 디자인이 다르든지. 그래서 진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것 같아요.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것도 스트레스죠. 그다음에 마감 시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저녁 7시 정해졌잖아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어디를 가야 되고 뭘 해야 될 때 이거를 맞추기 어려울 때 특히 뭐 이렇게 원고 제출하는 사람들은 뭐 원고 마감 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 날짜가 다가올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흔히 시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3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죠. 너무 더워도 열사병 이런 거 걸리고 너무 추워도 업무가 너무 과할 때 그러니까 이거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너무 과중한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거 또 과중한 스트레스 일이 너무 많아도 쉬지 못해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아마 더 많은 원인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정의를 보면은 생리적인 반응이나 행동적 반응이 사실상 위협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본인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막 벌벌 떨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절대적인 스트레스는 과로사 이렇게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한 경우고요. 상대적인 스트레스는 이제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은 딱 스트레스가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 이게 이 시간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연관된 스트레스 비중 보면은 배우자의 사망이 100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또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사이가 나쁜 사람이 돌아가시면 100점은 아니겠죠. 근데 사이가 좋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100점이 되겠죠. 그다음 이혼, 그다음 별거, 이렇게 징역, 뭐 가까운 가족 사망, 그다음 뭐 명은 뭔지 모르겠고 부상 이런. 결혼도 50점이나 돼요. 결혼할 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준비하고 뭐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 그다음에 해고됐을 때, 저는 해고됐을 때가 제일 많을 줄 알았더니 이제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쭉쭉 내려가 보면 재밌는 게 많은데 배우자와의 언쟁 빈도의 변화 35점이 됐고요. 100만 원 이상의 부채 31점. 그 다음에 자식의 분가가 29점이네요. 시댁과 처가의 알력도.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우신 분들 있으세요? 네. 하와 할머니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스트레스가 없었을까요? 아무튼 뭐 상사와의 알력 여러 가지 이런 생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즐겁게 살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죠. 스트레스가 너무 없는 사람도 병에 걸린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안면성이 있어요. 그 대학 교수님들은 매번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가 익숙해져서 별 스트레스가 아닌데 저희는 이제 근무하는 업무하고 강의가 이제 따로 놀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잖아요. 근데 안 하면 좋을 것 같아도 하는 것에 장점이 있어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다시 리마인드 하게 되고 그런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양면성이 있는데 약간 업무력을 자극하고 긴장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근데 이제 심각한 경우는 죽음까지 불러올 수도 있죠. 스트레스가 많을 때도 적을 때도 질병을 증가하는데 뭐든지 적절한 게 좋겠죠. 스트레스를 풍선으로 표현을 했는데 풍선은 어때요? 처음에 이렇게 불다 보면 점점 어느 정도 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죠. 뻥 터지죠. 네. 이게 빵빵하지 않을 때는 덜 저기 하는데 이게 과중할 때는 살짝만 눌러도 탁 터지거든요. 이제 이 스트레스도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는 생산성, 건강을 증진하며 먹지 않게 기쁨을 초래하고 나쁜 스트레스는 생산성과 건강에 손해를 주고 무력감과 조절 부른 상태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스트레스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에덴의 밤 준비하신 분 있죠? 그것도 스트레스가 전혀 안 될까요? 네, 시간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가 되는데 나쁜 스트레스인가요? 네, 좋은 스트레스가 됐죠. 그게 나쁜 스트레스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저도 즐거웠는데 제가 지난주에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저는 즐겁고 힘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너무 과로를 했는지 어쨌는지 대상포진에 대해서 또 1시간 이상 해야 되지만 어렸을 때 수두 앓으신 분들 잠복해 있다가 피곤하거나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유롭지 못했었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뉴스타트를 해서 그런지 통증도 잘 견디고 그다음에 부작용 없이 지금 딱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감사했는데 그 위치 어떤 분은 머리에 오고 어떤 분은 눈에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인데 저는 어깨에 왔어요. 어깨에 왔는데 원래 아프던 데라 제가 뒤늦게 발견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잘 너무 재밌다고 너무 과로하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온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경계 반응 그때는 아직 심하지 않죠. 근데 두 번째 저항 상태 3단계 탈진기로 들어가는 이 탈진기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에 관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특별히 더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근데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어떤 게 더 좋겠어요? 반이나 남았네. 오늘 새벽 그 말씀에서도 목사님 말씀에서도 그 열두 정탐꾼과 두 정탐꾼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상품도 있었고, 그다음에 두 명은 긍정적인 평가를.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할 때, 즉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훨씬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 잘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 1단계고 2단계 있는데, 이 스트레스 면에서도 우리가 유전자가 바뀌잖아요. 이거 또 다른 분이 다음에 또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는지, 이제 정신신경 면역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고픔이라고 생각하면 던지면 우리가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쪽쪽 다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대뇌 피질이 일단 인지를 하고 시상하부 이쪽 보이나요? 시상하부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가운데 이 점점점 있는데 가운데 거기 있어요. 시상하부로 가서 자율신경계가 흥분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교감 선생님 나타나면 무섭잖아요. 그죠? 하도 우리가 이렇게 심리학 시간에 배울 때 헷갈리니까 교감신경.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막 혈압이 올라가고 눈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체온이 올라가고 근육 강도도 올라가고,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이렇게 경직되면 막 통증도 갑자기 와요. 근육 통증. 그리고 이제 뇌하수체가 자극되면 거꾸로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 이것도 여러 가지 작용들을 일으키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 과정은 몰라도 본인이 직접 체험을 했을 거예요. 막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걱정되고 잠도 안 오고 뭐 이러죠. 근데 이게 이제 잠깐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은 이제 드디어 번아웃, 탈진이 되면은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만성화되면 악화되는 질환들이 고혈압, 당뇨, 근막, 공통, 증후군, 이런 환자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뇌졸중, 심근경색, 위염, 위궤양, 간선, 대량 증후군, 각종 암, 감기.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이 신경계를 자극해가지고 면역이 떨어지는 거죠. 각 기관에 대해 이제 계획을 명령을 하다 하죠. 그래서 뇌와 면역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생각만 잘 지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평가로 요 스트레스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스트레스의 그 피해를 여러분들이 안 입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요 증상으로 심리적으로는 이제 별일 아닌데만 벌벌 떨고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죠. 요즘 이제 하도 사회가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정신신경과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암 환자 중에 신경정신과 약을 드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절을 잘 해야 되겠어요. 짜증나고 초조 분노, 짜증, 우울, 무력감, 상실감, 실패감. 우리 학우분들도 1인실에 있다 보면 좀 우울해질 수도 있거든요. 다인실의 장점은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서로의 관계가 좋으면 다 괜찮은데 관계가 안 좋으면 이제 좀 힘들기도 하고, 이걸 잘 조절하면서 기왕에 병 나으러 오셨으니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적으로는 뭐 설사도 올 수 있고 변비도 올 수 있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받아도 다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되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뇌 쪽으로 더 혈류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온몸이 묵신거리고 잠도 안 오고 그러면 이제 면역이 떨어지니까 감기도 오고. 행동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막 많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마시는 분들,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들, 여기는 그런 분들 없겠죠. 근데 과소비, 막 엄청 사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약물을 과다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운전대를 잡으면 사고 나기도 쉽고, 불평, 불만, 뭐 여러 가지. 일을 가는 것도 스트레스 받으면 더 심해진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아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 증가되는 게 혈압이 올라가죠. 그리고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무엇이 어쨌다고 그래서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게 다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게 들어와서요. 맥박수가 올라가고 심장 수축이 빨라지고 활동 근육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이제 눈이 둥그레지죠. 그다음에 근력 상승. 이럴 때는 막 그 뇌에서 포도당이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가하고. 그다음에 거꾸로 콩팥이나 장으로는 혈류가 감소하니까 긴장하고 그러면은 더 안 좋은 소화도 잘 안 되고 안 좋은 역할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잠깐 왔다 가지 않고 쭉 지속적으로 되면 보통 제가 암 환자 상담해 보면 한 3 내지 5년 사이에 기가 막힌 일을 당했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 받았거나 지속적인 과로를 했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속되는 스트레스원의 정신적 영향은 피로, 그다음에 자발성 창성 상실, 혼돈망각, 판단장애, 불안감, 공포심 긴장, 자율 감염 분노, 보복식 우울증, 자존감 상실, 지적 기능 감소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옛날에는 신경정신과 그냥 이렇게 합쳐서 요즘 신경과 따로 정신과 따로 이렇게 정신의학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엄청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또 이렇게 뉴스타트하면서 잘 관리하면 약까지는 안 먹어도 될 정도죠. 약을 약물 치료를 하면 또 그때뿐이고 약 부작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회적인 영향은 꼭 해야 되는데 나 안 해, 나 못해. 이제 피하기도 하고 오늘 해야 돼, 내일 미루지 말아야 돼, 자꾸 미루게 되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다른 사람 이해를 잘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영향들 괴리감, 소외감, 퇴행, 공격성. 그래서 이제 다인실에 계시다 보면 저 사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원성을 높이고 뭐라 그런 분도 있잖아요. 되게 불쌍히 여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자제하고 싶지만 이제 여럿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참 다인실 쓰시는 분들 보면 대단한 것 같고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다들 이리시 쓰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분들은 도를 닦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화합하고 강화들끼리 잘 지내면 더 또 윈윈하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영향으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다가 또 하나님한테 삐지는 사람도 있고 신앙을 저버리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알아차리는 즉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반복되는 거지만 심혈관 질환, 뇌경색, 심근경색, 중풍 이런 것들, 암, 우울증, 협심증, 당뇨, 고혈압도 스트레스 받으면 더 올라가죠. 여러분들에게는 통증도 스트레스죠. 그리고 암 진단 받은 것도 스트레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고 했는데 이제 잘 관리하면서 잘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레르기도 천식 환자들 보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더 심해져요. 감기도 마찬가지고 통풍도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죠. 그 원형 탈모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거나 이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원형 탈모 생긴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것도 스트레스 관리하면 좋아지고 요즘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서 할 일도